바로 인사이트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 가격이 16,800으로 거의 한 3, 4일째 횡보하고 있고요. 빠르게 18,000불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18,000, 2만불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서 횡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정해지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횡보하다 계단식 하락이 우선 나아줄 게 좀 우세해 보입니다. 일단 곧 있을 FOMC 11월 23일 날 이 11월 달 FOMC의 어떤 그 서로 의사록이라고 하죠. 의사록 발표가 되는데 주로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하락이 나온 뒤 의사록 체크하고 별거 없다 싶으면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FOMC는 12월 13, 14일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FOMC인데 아마도 이때 0.75가 아니라 0.5로 금리 인상 폭이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좀 확실하게 18,000에서 2만불 박스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반등 요소가요. 지금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 기간이죠. 카타르 월드컵 기간인데 지금 오늘부터 이제 12월 19일까지 한 3주 정도 이제 하는데 이 세계 축제에 맞춰서 조용히 모두가 이제 축구에 집중할 때 쓱 반등이 나와주는 것.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벌써 전쟁을 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극적인 화해를 한다던 이런 좀 FTX 같이 블랙스완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호재가 되는 거 이런 걸 좀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쵸? 보시면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블랙스완 맞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다 올렸어야 되는데 블랙스완을 맞고 결국은 또 역사적인 하락이 또 한 번 나왔고요. 하지만 보시면 이것도 빗나가지 않았다라면 이것도 빗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락 후에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그 포인트에 깨진 후에 말아 올렸습니다. 똑같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요 2만불, 18,000불 이게 깨지고 지금 여기거든요. 16,000불인데 만약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거. 한 번 더 하락의 폭은 12,000불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때 여기까지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말아 올리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FTX 파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나눠 드릴게요. 실제로 누가 웃고 있을까? 향후 손바뀜이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좀 인사이트인데요. 이런 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그쵸? 근데 그 정보를 돈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인사이트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시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게 뭐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사건이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분명히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또 한 번 암호화폐 시장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하필 개미들이기 때문에 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 겁니다.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 인상이 계속 되는 이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이 하고 FTX라는 거래소가 폭삭 망하면서 다운이 확 나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이나 중국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다가 비트파이넥스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다면 말아 올리는 것까지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그냥 잘못된 운영이 어려운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망한 거죠. 그쵸? 4년 주기 사이클에서 예상된 하락에 어쩔 수 없는 결과다. 마운틴 곡스, 마곡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10몇 년 전에 첫 번째 하락장 확 오르고 떨어진 하락장에서 올타임 하이 기준 96%가 떨어졌는데 이때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 상승장 오고 하락장에 비트파이넥스가 못 버티고 나가리가 되었고 이번에 FTX가 또 한 번 못 버티고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좀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과 하락이 4년 주기로 이제 순환되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년 사이클은 성립이 되었죠. 작년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고 올해 하락이 나왔습니다. 2011년 1월 1일이고 이때도 같은 사이클에서 나왔던 거고 고점에서 비트코인 이런 고점에서 비트코인을 대출받아서 산다든지 아니면 이런 대출받아서 산 비트코인을 다른 걸 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FTX가 엄청나게 덩치는 커졌지만 하나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연달아 다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FTX가 2021년 상승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한다든지 매도한 게 아니라 계속된 투자 잘못 운영이 된 거죠. 그리고 2022년에는 오히려 파산당한 기업들까지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겠다. 뭐 보이에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손을 뻗었고 하락이 근데 계속 지속되고 본인까지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산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누군가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FTX에게 타격을 가했다면 말이죠. 일단 FTX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계의 어떤 뭐 미국의 양대 거래소 중 한 곳이기도 하고 알라메다 VC, 세콰이어 패러다임 등 여러 VC들과 투자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게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게 약점 혹은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이 좀 쌓이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 FTX 샘 CEO가 미국 암호화폐 러비스트로 활동을 할 때 바이낸스를 미국에서 좀 내보내고 FTX를 밀어달라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나오지만 Killing DeFi, 탈중앙화되는 DeFi는 컨트롤이 안 되고 위험하니까 법적으로 점점 이제 중앙화시키는 법안을 발표하고 FTX를 밀어달라는 이런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디파이 업계에서나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쟁자들에게 눈에 나고 며칠 동안이 아니라 뭐 눈에 나자마자 오케이 다음날 그냥 쇼쳐야지가 아니라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고 뉴스 미디어, 바이낸스 CEO 등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가한 뒤에 압박 속에 시장이 패닉이 오고 FTX의 모든 자금을 빼다 보니 감당이 안 되는 뱅크런이 발생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요.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겉으로는 바이낸스가 가장 이익을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FTX가 망하면서 바이낸스 입지가 단단해졌고, 바이낸스가 또 추후 무너지는 뭐 거래소 혹은 프로젝트들을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세계 경찰과도 같은 거래소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쵸? CZ.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가 머클 트리 거래소 준비금 발표 같이 이제 거래소가 갖고 있는 자금을 다 오픈을 하자, 실시간으로 오픈을 하자, 월렛도 오픈을 하자 이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고. 근데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중소거래소들은 당연히 대형 거래소보다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만 유리한 겁니다. 그럼 바이낸스에게만 중소거래소 있는 자금들도 다 빼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왜냐면 바이낸스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불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은 겁니까? 바이낸스만 좋은 거고 바이낸스만 살아남는 건데 이게 과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거고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그럼 말고는 누가 이익을 얻었을까요? 겉보기엔 바이낸스지만 여러분 올해 8월에 코인베이스가 블랙락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제가 이제 인사이트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8월에 9월에는 찰스 스왑 여기 나오죠. 찰스 슈왑, 여기 피델리티, 패러다임, 시타델 등 세콰이어 이런 다양한 금융 기업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EDXM이라는 마켓을 하나 라운치를 했어요. 9월 14일입니다. 그렇죠? 자, 8월에 블랙락이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 9월에 여러 거래소들이 아직 EDX 마켓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다 누구예요? 블랙락, 시타델, 피델리티는 기존 월가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이죠. 하락장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거래소와 파트너십 계속 맺고 있고 자기들의 거래소를 만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FTX와 관련된 건 없었어요. 8월이랑 9월에. 그쵸?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FTX와 연관된 MM들이나 VC들이 자연스럽게 파산을 하면 누군가에게 헐값에 팔리거나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면 혹은 파산당한 거래소
사용하던 수많은 유저들,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자기네 손을 내밀면서 그 거래소나 금융상품으로 이용을 시킨다면 인프라와 노하우까지 다 흡수하고 이 시장에 파고든다면 그게 누가 이익을 본 걸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타이밍이 8월에 블랙락, 9월에 EDXM, 근데 10월에 문제제기, 11월에 FTX가 망했다. 근데 얘네들은 FTX에는 투자한 사람이 없다.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럼 바이낸스는 어차피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반독점법 혹은 레귤레이션을 갖고 바이낸스는 절대 FTX 매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 정치권과 기득권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월가 금융권 이런 원조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FTX를 인수하거나 혹은 그냥 FTX는 그냥 망하게 두고 자기들 거래소들을 하나 또 상징적인 걸 하나 따로 열거나 코인베이스와 합작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EDXM이 좀 더 리브랜딩 돼가지고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지거나요. 그쵸? 준비는 되었잖아요. 얘네들이 없어지진 않고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닙니까? 8월, 9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힘을 냈던 FTX가 없어졌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인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뭐 갑자기 일론 형이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는 작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첫 불장의 신호탄을 쏜 것 또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는 뉴스였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난 도지코인, 갓파더다 등 여러 발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붐을 이끌었습니다. 밈코인 붐 또한 일으킨 거고요. 도지코인 이야기를 미국에서 가장 핫한 SNL이라는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코인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락장에 미국의 가장 큰 소셜 SNS인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SNS 혹은 웹 3.5를 구현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고 암호화폐 지불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장은 뭐 트위터가 월렛 혹은 미니 거래소의 역할은 못하겠지만 이러한 기술을 만약에 입혀가고 승인이 된다면 SNS와 월렛 마치 SNS와 개인 프라이빗 월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어떤 익스체인지 조그만한 거래소가 된다면 그럼 FTX가 망한 이 시점에 사람들이 흡수될 수 있는 곳이 트위터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바이낸스 투자는 받았습니다. 근데 FTX 투자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며칠도 안 돼서 바이낸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FTX가 루나 같으니까 우린 모두 매도 때릴 거라고 밝혔고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시점에 트위터로 비트 이더 도지 말고는 잘 모르겠다는 등 FTX 사태에 영향이 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낸스가 이미 투자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이낸스와 트위터가 합작을 하는 부분 및 향후 트위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타링크 회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SNS 회사 이제 월렛으로도 추후 사용 가능한 트위터가 가지고 있고 테슬라라는 또뭐 어떠한 코인이 될지 모르지만 채굴 가능한 전기 자동차죠. 테슬라가. 그럼 전기 자동차로 어떤 코인을 채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사 CEO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가 세계 최대 부자이기도 하죠. 네트워크를 갖고 그 다음 움직임을 뭘로 보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끝난 이 시점에 내년부터 암호화폐 러비스트들이 후원한 정치인들이 친암호화폐 법안도 만들고 암호화폐 러비스트들 입맛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그때 바이낸스를 어떻게 대할까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그럼 나서서 바이낸스 때리기를 할 때 중간 역할을 할지 코인베이스 vs 바이낸스 이제 FTX가 아니라 요렇게 싸움이 될지 아니면 월가들이 따로 뭉친 어떤 거래소들과 바이낸스의 싸움이 될지 바이낸스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 vs 월가가 될지 요것들이 상당히 추후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뭐 결국 불장과 하락장 등 역사는 반복되고 사이클 또한 반복될 것을 믿기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코인들의 뭐 다양한 거래소의 분산 투자, 핫 월렛, 콜드 월렛 등만 해두셨으면 다음 불장에 지금 손해를 메꾸고도 충분히 남을 거라고 봅니다. 요새 춥잖아요, 그쵸?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게 매화라고 하네요, 그쵸? 이 매화처럼 크립토도 저는 차가운 크립토 윈터가 끝내고 가장 먼저 주식이든 부동산보다도
꽃을 피우는 건 크립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타임 하이를 향해 갈 것이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짜는 법, 트레이딩 하는 법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요새 비트이더 메인 코인들 무시하지 마시고 요새 계속 사시면 좋겠고, 여러 코인들 아직까지 좋다라고 보는 코인들입니다. 저도 계속 지금 이 시점에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나 거래소들의 움직임, 내년을 준비하는 월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통해 더욱더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어떤 레귤레이션이 생기고 거래소도 셋업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힘을 받아서 올타임 하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